고수의 문법의 안종민 강사입니다. 자, 오늘 용비어천가의 문법 버전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용비어천가는요, 무슨 뜻이냐? 용이 날아서 하늘을 다스린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용은 이제 임금을 말하고요. 6명의 임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말하는 작품입니다. 갈래는요, 굉장히 단명한 악장이라고 하는 고려말 조선 초의 갈래이고요. 영웅서사시 그리고 송축가 라는 갈래입니다. 여러분 악장으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요게 출제가 되겠죠. 그리고 송축이라는 거는 약간 찬양한다. 여러분 찬양한다, 예찬한다. 이런 뜻입니다. 찬양한다, 예찬한다. 그래서 성격이 송축, 예찬 비슷한 얘기이고요. 서사라는 거는 좀 스토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스토리가 소설처럼 스토리가 있다. 그리고 설득적이라는 얘기는 후대 임금들 제대로 잘 해라. 이런 뜻입니다. 전체는 125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서사, 본사, 결사, 3단 구성, 이따 구성 살펴볼 때 해보겠습니다. 제재는 조선 완조의 창업이고 주제가 조선 건국은 정당하다. 후대 왕들 제대로 잘 해라. 오늘 2장과 125장을 살펴볼 겁니다. 125장의 주제가 후대왕에 대한 권계입니다. 권계라는 거는 여러분 깨우침, 약간 교훈을 전달한다, 깨우친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의는 훈민정음으로 창제된 최초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1445년에 만들어졌는데요. 훈민정음 창제가 1443년이에요. 그러니까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반포는 46년, 반포도 하기 전에 만든 최초의 작품이 되겠죠. 그리고 악장가사 문학의 대표작이고요. 또 국어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기 때문에 중세 국어를 살펴보는 의미에서 오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에서 뿌리 깊은 나무 하는 것도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 뿌리 깊은 남간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만 원짜리 지폐의 앞면에 얼굴이 있는데 뒤에 배경으로 지폐의 도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용비어천가가. 그리고 우리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도 제목으로 사용될 정도로 유명한 부분이죠. 굉장한 상징과 그다음에 순우리말 그리고 유일하지는 않습니다. 순우리말 유일하지는 않고 몇 개 있습니다. 한 4장 정도. 용비어천가의 백미다. 백미는 흰 쌀은 아니고요. 흰 눈썹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베스트 약간 이런 뜻입니다. 수고로 백미다 하면은 베스트다. 뿌리 깊은 나무와 샘이 깊은 물처럼 기초가 튼튼하고 어떠한 그런 나라는 바람과 가뭄이라고 하는 일단 시련의 내우외환의 내우외환은 안과 바깥이죠. 안과 바뀌고 그다음에 우환이라고 하는 거는 걱정 근심 이란 뜻입니다. 안의 근심 밖의 근심 나라 안의 근심과 밖의 근심에도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번성해 나갈 거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하 감상 우리 악장의 효시라는 뜻은 최초의 작품이다 할 때 효시라고 해요. 우리 전쟁 때 전쟁을 알리기 위해서 화살을 쏘는데 이게 앞부분에 빈 공간이 있어서 그게 바람이 들어가면서 하고 이렇게 울게 되는 우는 화살이란 뜻이래요. 그래서 우는 화살을 쏘게 됐을 때 전쟁의 시작을 알릴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최초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조선을 건국한 6조 여기서 말하는 목조, 익조, 도조, 환조, 태조, 태종 이 6명의 업적을 찬양하고 쌤이 말했던 125장에 바로 후대 왕들에게
왕권 확립과 수호를 권계하는 송축가, 영웅서사적인 면모가 짙다. 그리고 이때 역성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 때는 왕족의 성씨가 왕씨였는데요. 그다음에 조선에 와서 우리 이시성을 가진, 그래서 성을 바꾸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을 바꾼다. 왕족의 성을 바꾼다. 역성혁명이 하늘의 운명이고 하늘의 행복에 의해서 정당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느낌이고요. 약간 새마을 노래 그런 느낌입니다. 전체적으로 125장이고요. 그 다음에 1장은 3구고 125장은 9구로 되는 걸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4구, 2절, 전절, 후대절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고요. 3장부터 109장까지는 전절에는 중국, 후절에는 바로 육조의 사적 이런 것들을 언급해서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말하는 거고, 훈민정음으로 된 최초의 작품입니다. 아까 좀 전에 얘기했었죠. 그다음에 15세기 중세 국어를 연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서 오늘도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서사는 개국송이고요. 본사는 사적찬이고요. 그다음에 결사는 개왕훈입니다. 오늘은 가장 문학적 가치가 높다는 백미 부분인 2장과 125장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표현상 특징, 2절 4구 대구법, 중국 고사 인용, 조선 건국의 정당성, 역사적 사실 바탕과 주관적 해석의 덧붙임,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장인데요. 2장은 쌤이 백미 아주 가장 뛰어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뿌리가 깊은 남간, 나무는 바람에 안 흔들림으로 꽃이고요. 꽃 좋고 여름 주의해야 할 단어입니다. 썸머 아니고요. 열매가 많다. 자, 짝을 이루니까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안 그침으로 위아래가 짝이 딱 되고 있습니다. 냇물이 일어나 바다에 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쌤이 이제 표시를 해드릴게요. 자, 이때 말하는 뿌리가 샘이 는 의미가 역사가 이런 뜻이 됩니다. 빨간색은 뿌리가 는 역사가 이런 뜻이 되고요. 역사가 깊은 이렇게 되겠죠. 쌤이 주황색으로 해드립니다. 주황색으로 나무는 물은 하는 의미는 역사가 깊은 바로 국가는 이렇게 되겠죠. 국가는 나라는 국가는 그 다음에 세 번째 형광펜 칠해 드릴게요. 이번엔 파란색으로 바람에 가말에 그러면 시련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람에 부정적인 뜻입니다. 부정적인 뜻이고 가뭄에 바람에 결국 시련에 이런 뜻이 됩니다. 시련에 안이 흔들림으로 그 다음에 형광펜은 쌤 보라색으로 해드릴게요. 꽃이 좋고 열매가 많다. 냇물이 일어나 바다에 간다. 그러면 이 보라색 표시한 것은 국가가 번성할 것이다. 앞으로 문화가 찬란하고 문화가 번성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곧 이렇게 되고요. 열매
발할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어 풀이 다 끝났고요. 이제 문법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장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불휘는 형태소 분석을 하면 불휘 플러스 바로 표시 안함이 됩니다. 현대어 풀이 하면 뿌리가 아까 됩니다. 뿌리가 현대어 풀이하면 뿌리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불휘가 뿌리가 되고요. 표시 안함이 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이것이 명사, 즉 체언이고 체언 뒤에 조사가 나올 텐데 바로 주격조사라는 거죠. 주격조사가 바로 파이가 되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주격조사가 중요하게 되는데요. 주격조사의 의미를, 자, 형태를 쌤이 세 가지로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주격조사 우리가 현재는 이와 가가 있습니다. 치킨이, 피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가라고 하는 주격조사는 임진왜란 전후로 생겼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때는 주격조사가 없었던 것이죠. 가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세 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동그라미 2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자음이 나오는 케이스가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나란 말싸미 할 때 말쌈이라고 나왔을 때에 우리 동그라미 2가 붙는 방식입니다. 만약에 우리 친구 이름 중에 민철이가 있다면 민철 플러스 동그라미 2를 붙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어 적기를 하게 되면 민철이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게 첫 번째 방식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짝대기 2만 붙이는 방식이 있습니다. 모음이 나오는데 뒤에 어떤 모음이 나오느냐 하면 바로 이를 붙일 수 있는 모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를 붙일 수 있는 모음, 붙일 수 있는 모음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부처님이라고 할 때 부처라고 해요. 부처가 부처님. 이때는 짝대기 2가 붙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짝대기를 딱 갖다 붙이면 뭐가 됩니까? 부태라고 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게요. 우리 친구 이름 중에 성호라는 친구가 여러분 친구 중에 한 명 정도로 있을 겁니다. 흔한 이름이죠. 성호에다 짝대기 2를 붙이면 성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회는 성호가라는 뜻이 됩니다. 세 번째는 붙이지 않는 바로 제로 형태라고 합니다. 제로 형태라고도 하고 영 형태라고도 합니다. 아무것도 붙이지 않는 것을 붙인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역시 모음인데 아까 모음과 반대로 이번에는 이를 붙일 수 있는 1번이 아닙니다. 이를 붙일 수 이번엔 없는 그런 모음, 이미 와 있기 때문에 붙일 수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금방 나왔던 불휘 같은 경우에 뿌리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벌써 여기에 보시면 짝대기가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짝대기 붙일 수 없다는 거죠. 주격조사를. 그래서 제로 형태를 붙였을 때 어떻습니까? 비포 애프터가 모양이 똑같겠죠. 그러면 앞에 있는 불휘는 뿌리라는 뜻이 되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불휘는 뿌리가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같은 형태를 가지고 구별하느냐? 문맥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친구 중에 수미라는 아이가 있다면 수미에다가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이가 똑같이 수미가 될 것이고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민재라는 친구가 왔다면 이 민재도 이가 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표시 안함, 그래서 민재 그대로 사용될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별표. 그다음에 깊은 해드리겠습니다. 깊은에도 출제 요소가 있는데요. 깊은은 여러분이 아까 했듯이 깊은이라는 뜻이에요. 뿌리가 깊은. 그러면 깊은의 형태소 분석은 깊 플러스
은이 되겠죠. 자, 그러면 깊은이라고 할 때 요거는 깊다니까 형용사의 어간이 되겠고요. 형용사 어간. 은은 깊은은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되겠습니다. 관형사형 전성 어미.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형태소 분석을 여러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이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아마 이걸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기를 하겠죠. 그럼 옛날 표기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나란 말싸미에 말쌈이라고 한다면 주격조사가 자음이 나왔기 때문에 동그라미 이가 붙을 겁니다. 근데 이것을 세 가지로 여러분 표기를 좀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이를 쓴다면 말쌈이라고 쓸 것이에요. 그러면 이 표기는 우리가 너무 익숙한 표기인데 여기 있는 미음, 이 명사와 조사 사이를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끊어적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끊어적기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는 분리해서 적었다고 분철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면은 말싸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미음은 어떻습니까? 바로 옆 칸으로 이렇게 있었던 미음이 슉 하고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어적기라고 하게 되고요. 바로 연결해서 적었다고 연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방식으로는 우리 이런 것도 있어요. 말쌈미라고 해서 미음을 두 번 적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미음이 우리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으니까 두 번 적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순우리말로 거듭적기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적기라고 하는 거를 중복해서 적었다고 중철이라고 한다거나 혼합해서 적어서 혼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중세국어는 바로 이어적기가 많이 나와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말싸미는 이어적기구나. 여러분 이어적기가 중요하다. 이 이어적기에다가도 쌤이 별표 치겠습니다. 출제 요소들 하나씩 체크해 볼게요. 그 다음에 남간 설명해 드릴게요. 남간은 뿌리 깊은 나무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중세국어에는 나무가 나무예요. 나무 플러스 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세국어로는 이 뜻이 이렇습니다. 나무가 나무고요. 그리고 안은 은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형태소 분석이라면 나무는 명사죠, 명사. 명사는 바로 체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은 보조사요. 은는 만도 보조차 맞아요 하고 하는 바로 보조사가 되겠습니다. 나무는 이런 뜻입니다. 여기 출제 요소가 두 개가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는 갑자기 기억이라는 존재가 눈에 띌 겁니다. 이게 뭐지? 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라는 형태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나왔을 때는 갑자기 변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변하냐면 남하고 기억으로 짠하고 변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고경이라고 해요. 고경. 우리 활용은 어감과 어미 사이에서 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경은 체언과 조사에서 벌어진 걸 고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 고경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앞은 남하고 기억이 될 것이고 뒤에 안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기억이 이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어적기, 연철이 되어서 남간이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억 고경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학교에서는 기억 종성 체언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기억 고경 또는 기억 종성 체언 이런 식으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이 두 개 함께 알아주시다. 다음에 출제 요소가 되는 안에 대해서 살펴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보조사인데요. 보조사는 지금 이게 은는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은는. 우리가 은이 올지 는이 올지는 앞에 자음이 올지 모음이 올지 결정되죠. 치킨, 그죠? 피자, 는 이런 식으로 자음이 오느냐 모음이 오느냐 이렇게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세국어의 보조사는 15세기 중세국어의 은는이라고 하는 보조사는 4가지 형태가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은는이 있습니다. 그죠? 은는. 자, 그러면 쌤이 은을 여기다 적고요. 는은 여기다 적겠습니다. 근데 왜 귀퉁이에다 적었느냐면 옛날에 여러분 이것도 있었다는 거죠. 안하고 난도 있었다는 거죠. 그죠? 잘못 썼습니다. 난하고 이렇게 4가지가 있다. 은는, 안난 4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이 아래아를 점을 빨간색으로 찍고요. 그다음에 파란색으로 이 을을 이렇게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피자는처럼 피자 할 때 모음이 왔을 때는 이거 잘못해가 피자는이니까 모음이 왔을 때는 여기 라인에 오게 되겠죠. 자음이 오면 치킨은처럼 이렇게 자음 라인이 될 것입니다. 근데 선이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아래아가 나왔다. 그리고 왼쪽 아래에는 으가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는 우리 중세국어 선생님이 강의할 때 말을 했던 아오아 바로 양성 모음이 되고요. 아, 오, 아, 그다음에 으는 바로 음성모음 마이너스 으, 그래서 으, 우, 어가 왔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러면 어떻게 초이스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나무 한번 볼게요. 나무 할 때 오가 왔잖아요. 오. 그러면 아와 어우어 양성모음입니다. 따라서 얘도 양성이 오게 되죠. 그러면 플러스끼리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조가 뭐죠라고 쌤이 물어봤죠. 모조는 모음조화죠. 모음조화가 뭐죠? 그러면 풀풀마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어울리는 현상을 모음조화라고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음조화가 매우 잘 지켜졌다. 이게 바로 출제 요소가 되겠습니다. 모음조화가 준수되었다.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바람에는 바람에라고 현대어 풀이가 가능하겠죠. 형태소 분석해 보면은 우리 아래아가 사용되었네요. 바람 플러스 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대어 풀이하면 바람 플러스 에 이렇게 되겠죠. 바람에 어이 아이 좀 다르네요. 그러면 형태소 분석입니다. 바람은 명사죠. 바람 명사. 바로 명사는 체온의 명대수 있습니다. 에는 바로 부사격 조사입니다. 부사격 조사입니다. 바람 때문에 흔들리지는 않아요 라고 할 때 이게 원인을 뜻하는 부사격 조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것은 2개가 있네요. 여기 미음이 있다가 바로 조사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수가 오니까 넘어갔죠. 그래서 이어적기가 하나 있다는 거 선생님이 별표 칠게요. 그다음에 2번째는 여러분 부사격 조사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15세기의 부사격 조사 중에 우리는 어이 쓰는 애만 있지만 옛날에는 2가지가 있던 거죠. 그럼 이렇게 셈이 잘라서 바로 동그라미 한 다음에 셈이 짝대기를 붙일게요. 자, 그런데 우리 아이 쓰는 애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어이 쓰는 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좀 전에 셈이 설명할 때 아우와 우어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아우와 우어. 그러면 양성 음성이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 어이 쓰는 애가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아이 쓰는 애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양성 음성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요 노란색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 어이가 오지 않고 아이가 왔을까? 그것은 앞에 있는 아래아가 아우와 양성 모음이기 때문에 모음 조화를 지키면 플러스가 와야 되잖아요. 따라서 아이 계통인 애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모음 조화를 지켰다, 준수했다, 철저히 잘 지켰다, 별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니는 그냥 아닙니다. 아니 또는 안 정도겠죠. 안 흔들린다 할 때 이 아닙니다. 아니는 지금하고 똑같죠. 바로 형태소 분석 그냥 부정부사다. 안 먹어,
안 갈 거야 할 때 부정부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밀세. 밀세 좀 낯설죠. 그리고 밀세. 밀세 지금 없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흔들림으로입니다. 안 흔들리기 때문에 흔들림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자, 형태소 분사가 어떻게 되냐면 위다입니다. 위다. 위다에 플러스 일세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뜻이 뭐냐? 흔들리다입니다. 흔들리다. 그러면 흔들리까지 적을게요. 그 다음에 리므로 정도가 현대어 풀이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는 위다 동사입니다. 동사 위다 흔들리다 동사의 어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어간이니까 어미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종속적 연결어미, 인과를 뜻하는 종속적 연결어미, 인과를 뜻하는 원인과 결과를 뜻하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크게 살펴볼 건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살펴볼 게 있다면 우리 위다라는 단어가 옛날에 있었다는데 지금은 어휘가 소멸된 단어다. 옛날에 지금은 흔들리다라는 단어가 옛날에 위다라는 단어가 있었다. 지금은 사라졌다 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곧도 좀 중요합니다. 곧 바로 꽃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꽃이고 형태소 분석하면 바로 곧 이렇게 하면 게임 오버가 되죠. 그런데 쌤 여기서 살펴본 건 종성법에 관해서 얘기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박이라고 한다면 앞에 있는 비읍 있잖아요. 이거를 초성이라고 해요. 초성은 자음이죠. 그다음에 아라고 하는 건 중성이죠. 그리고 받침에 있는 이응을 우리는 종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종성 별표 칠게요. 그럼 종성에 관한 것은 종성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종성법이라고 하는 거는 변화 과정을 교치게 되는데요. 이거는 표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표지가 아니고 표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쌤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요. 첫 번째는 종성, 부용, 초성이 있었어요. 그러면 종성에서 쓰는 것은 초성에서는 다 쓸 수 있다. 이렇게입니다. 그러면 다 쓸 수 있다니까 총 17자가 나오는 거예요. 다 쓸 수 있다. 받침 다 쓸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종대왕이 돌아가시고 바로 팔종성법이 이렇게 바뀌게 돼요. 8개만 쓸 수 있다로 확 줄어들어요. 바로 17개에서 8개로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세종대왕이 돌아가시고 1459년 세종 사후에 돌아가시고 바로 종성을 대표문으로 쓰면 그만큼 개수가 줄어드니까 좀 편리하지 않느냐라는 짧은 생각으로 팔종성 가져온 경우를 선언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여러분 8개로 줄어드는데 이 8개가 바로 그녀 드라마 보세요 라고 하게 됩니다. 그녀 드라마 보세요. 그 이후에는 여러분 1592년 임진왜란 때 7종성법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때는 7개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때 디귿하고 시옷이 바로 디귿으로 중화돼서 표기 시옷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7종성법은 바로 개나리만 보세요. 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쌤이 세종은 용비어천가는 언제 만들어졌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7종성법은 필요 없고요. 요거 한번 2개만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성부용초성하고 8종성법. 자, 8종성법이라면 받침 지읒이 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읒이 왔다는 것은 팔종성법이 아니라 바로 1445년에 만들어진 용비어천가는 바로 종성부용초성의 규정에 의해서 종성에 오는 것은 초성에 쓴 것을 다시 쓸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팔종성법이 아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팔종성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코는 좋고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교코를 형태소 분석하면 돛 플러스 고가 됩니다. 그러면 돛 하는 거는 바로 우리가 좋다라고 하는
좋다라고 하는 형용사의 어간이 되겠고, 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등적 연결 어미가 되겠네요. 자, 해볼게요. 형용사의 어간이고 and 뜻하는 우리 밥 먹고 할 때 대등적 연결 어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것이 중요하냐? 뭐 설명을 해볼까요? 우리 예전에 좋다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좋다라는 단어도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럼 비교를 해보면 15세기 좋다와 15세기 좋다를 비교하면 좋다가 우리가 좋다 또는 좋아하다의 뜻을 갖고 있고요. 좋다는 여러분 깨끗하다의 뜻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좋다가 점점 흘러서 현대에 오게 되면서 바로 우리는 좋다라고 표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좋다는 거는 바로 국외음화가 되었다면 지읒이 되겠죠. 그래서 국외음화가 이루어지기 전이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때 히읗 좋다의 히읗과 바로 기역이 합쳐져서 키읔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거센 소리 되기, 축약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축약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좋다라는 단어가 바로 지금 좋다라고 언어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여름도 중요한 단어인데요. 다음 여름. 여러분 썸머가 아닙니다. 여름 바로 바캉스 가는 계절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열매라는 뜻입니다. fruit입니다. 열매가 이런 뜻입니다. 열매. 그럼 열매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자, 열다 있죠. 열다에 바로 음이 붙은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열다는 바로 형용사 어간이 되겠죠. 열다. 그 다음에 미음이라고 하는 거는 명사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열매 정도로 우리 번역이 가능하겠죠. 그럼 형태소 분석을 해보면 이거는 형용사의 어간이면서 동시에 어근이 될 것이고요. 이것은 전미사입니다. 전미사니까 명사로 바꿀 수 있는 전미사, 바로 명사 파생 전미사다. 그죠? 열매라고 명사가 됩니다. 여름 아니니까 주의하시고요. 요것만 조심합시다. 하다가 또 중요한데요. 하다는 많다는 뜻입니다. 많다 정도로 현대어 풀이하겠습니다. 그러면 형태 소분석을 하면 하 플러스 나니 이렇게 되겠죠. 일본어 아닙니다. 그러면 많으니 또는 많다 정도로 현대어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많다는 뭐냐? 형용사 많다니까 형용사에서 다를 뺀 형용사 어간이 되겠죠. 다는 바로 평서형 종결 어미가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15세기에 여러분 아까처럼 하다라는 단어가 있었고요. 하다. 그다음에 15세기에 또 하다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두 개는 무슨 뜻이 되느냐? 비슷하죠. 발음도 비슷하겠으니까. 자, 근데 이 하다는 하나, 둘 쓰는 거고, 이거는 점 하나만 찍으면 됩니다. 누가 획수가 더 많죠? 왼쪽에 더 많죠. 그래서 얘는 우리 do가 아니라 many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요. 하다가 여러분 알고 있는 do가 됩니다. 그래서 구별을 하셔야 되고, 이때 많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다라는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현재 국어에 하다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의미가 이동이 되었다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자, 세미부터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세미는 샘입니다. 샘이. 여러분이 샘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샘물 하면 알죠. 생수 아니고요. 샘물이. 자, 이 샘이 모아져서 우리 우물이 되고요. 밑에서 지하수가 솟아 올라가는 샘을 말합니다. 이거를 형태소 분석하면 샘은 샘 플러스 동그라미 2가 되겠죠. 그래서 이 출제 요소는 두 개 정도가 보이게 되겠습니다. 샘 플러스 2. 샘은 명사가 될 것이고, 샘이 아까 말했듯이 체온입니다. 이는 바로 주격조사가 되겠죠. 주격조사가 되겠습니다. 출제요소 첫 번째, 이가 앞에 자음이 나왔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동그라미 이와 짝대기 이와 그다음에 제로 0 형태의 주격 조사 중에 선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앞에 있던 미음이 이쪽으로 넘어가서 연철이 되어서 예전에 표기했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도 좀 비슷한데요. 기프는 아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에 똑같은 거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에 깊은 요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깊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깊은 다음에 물은 하겠습니다. 물은 또 출제 요소가 세 군데가 보이네요. 물은입니다. 물은 형태에서 분석을 하면 물이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은이라고 하게 되겠죠. 요것은 물은입니다. 물은이 물은 좀 쉽죠. 바로 물은 명사는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명대수 체온이라고 얘기했었고요. 은만도 조차 맞아요. 바로 보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출제 요소인가? 바로 리을이라고 하는 명사의 받침이 옆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연철 표기, 이어적기 표기가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은하고 은에 보면, 물하고 은에 보면 이게 바로 마이너스이잖아요. 그래서 모음 조화가 지켜졌다. 모조가 지켜졌다. 두 번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쌤이 아까 설명할 때 보조사는 바로 안과, 바로 은과, 그 다음에 난과, 그 다음에 는 네 가지 중에 바로 은이 초이스가 되었다.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또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물이죠. 물. 그 옛날에 물이었다는 거예요. 물. 그런데 지금 물이 된 거죠. 그러면 이 으라고 하는 모음이 우로 바뀌었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으라고 하는 모음은 입술이 바로 평평한, 아주 평평한 모음이에요. 그죠? 할 때 이렇게 발음하죠. 그래서 입술이 평평한 모음을 우리 이름하여 평평한 입술 모음, 그래서 평순모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라고 하는 모음은 어때요? 우라고 할 때 입이 훨씬 더 의에 비해서는 훨씬 더 동그랗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동그란 입술 모음이라고 해서 바로 원순 모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표기는 물이 아니고 물이기 때문에 원순 모음으로 바뀌는 원순 모음화가 되기 전이다. 모음화가 적용됐다, 안 적용됐다, 적용되지 않았다, 미적용되었다. 요것의 출제 요소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요것도 좀 잘 나오니까 좀 알아두시고요. 아까 연철과 모음조화 준수는 계속 반복되고 있죠. 가말에는 가뭄에라는 뜻으로 부정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가뭄은 우리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 지을 때 굉장히 힘든 상황, 가뭄입니다. 그래서 형태소 분석하면 아래가 나오는 가말, 그 다음에 플러스 동그라미 에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이게 바로 가뭄이란 뜻이고요. 이거는 에가 되겠습니다. 자, 형태소 분석을 해보면요. 이거는 명사입니다. 명사 별로 설명할 거 없습니다. 체온이고요. 가뭄에도 라고 할 때 에는 부사격 조사네요. 부사격 조사고 아까 나왔던 시련으로 나왔던 것이 뭐였죠? 바람의 애와 똑같습니다. 부사격 조사이고 원인을 뜻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출제 요소도 비슷하게 여기 있던 리을이 이쪽으로 넘어갔으니까 연철 하나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아이스는 플러스가 바로 아래아 플러스와 연결됐기 때문에 모음 조화가 준수되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아니는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칠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칠세는 그침으로라고 바로 현대어 풀이할 수 있겠네요. 형태소 분석하면 그치다 또는 긋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치다의 어간 그치 플러스 리을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멈추다, 그치다 정도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그치므로 정도로 현대어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치다라고 하는 거는 동사의 바로 어간이 되겠고요. 기본형에서 다를 빼면 어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종속적 연결어미 이므로 그러니까 바로 인과를 뜻하는 단어가 된다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내희 또 중요하니까 선생님이 형광펜 빡 칠해두고 설명할게요. 내희라고 하는 단어는 냇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형태수 분석하면 중요한 것이 히읗입니다. 그리고 짝대기 이가 붙게 되는데요. 이것은 동그라미 이를 붙이겠습니다. 동그라미 이를 붙여서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냇물이고요. 플러스 주교사 가 정도로 해야 되겠네요. 현대어 풀이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단어는 똑같이 명사는 체언 뒤에 바로 주격조사가 왔는데 바로 세 가지 형태 중에 우리 자음이 왔기 때문에 동그라미 이와 짝대기 이와 바로 표시 안함 중에 첫 번째가 초이스 되었다. 이 정도 보면 됩니다. 자, 특이한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죠? 자, 체언인데요. 히읗으로 끝났어요. 우리 이렇게 쌤 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쌤이 수탉이라는 단어하고 그다음에 살코기라는 단어하고 그다음에 머리카락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뒤에 닭이 나왔습니다. 닭이 나왔는데 앞에 남자 닭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히읗으로 되었기 때문에 바로 닭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살코기도 뒤에는 분명히 고기일 거예요. 근데 살이 나왔는데 왜 살고기가 아니고 살코기냐? 바로 히읗으로 끝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거고요. 머리도 손가락, 발가락처럼 뒤에 가락이 오는데 바로 카락이 되는 이유는 히읗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중세국어에는 바로 수히읗, 살히읗, 머리히읗처럼 명사 뒤에 히읗으로 끝나는 게 있었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별표 칠게요. 히읗 종성체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출제 요소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일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어 또는 일어나, 냇물이 일어나, 그러면 일다에 여러분 플러스 어가 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현대어 풀이하면 일다, 일어나다, 파도가 일다 할 때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은 바로 동사의 일다 어간이 되겠고요. 일어나서 하면 종속적 연결어미가 되겠네요. 근데 여기 출제에서 하나 보이는 거는 우리 앞에 있는 일다에 있는 리을이 이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무슨 적기? 그렇죠. 이어적기. 무슨 철? 연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아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발아래는 바다에라는 뜻이에요. 바다에. 그러면 형태소 분석하면 바랄, 아레아스는 랄. 이게 바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애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바다고요. 그 다음에 바다에 간다 할 때 애가 되겠습니다. 방향을 뜻하는. 그러면 바다는 당연히 명사죠. 그리고 체언이 되겠습니다. 애는 바로 부사격 조사. 애가 나오면 부사격 조사입니다. 에로, 에에서 에게로 이런 거 전부 다 부사격 조사라고 하고요. 이것은 방향을 뜻하는 바로 부사격 조사가 되겠습니다. 바다에. 여기서 출제 요소가 될 것은 역시 리을이 이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어적기 무슨 철? 연철 출제 요소가 될 것이고요. 이때 바다는 우리가 지향하는 바니까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겠네요. 자, 발 아래 간다 할 때 이 애가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앞에 있는 아래아가 아우아 플러스고 바로 그죠? 아이 플러스 바로 플러스 연결됐기 때문에 모음 조화가 지켜졌다 정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난이 마지막이네요. 가난이 쉽습니다. 바로 간다 정도로 번역하겠습니다. 그러면 가 플러스 나니 그러면 가에다가 바로 다 또는 간다 정도로 번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다는 동사의 어간이 되겠고 나니는 평서형 종결어미입니다. 종결어미입니다. 자, 이제 125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천세는
뭐 천년이라고 해도 되고요. 천년을 천에다가 10을 곱한 바로 10을 곱한 30년을 곱한 바로 천에다가 30을 곱하면 3만 년 뭐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3만 년 천년을 그러면 또는 바로 3만 년을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천세 우위 설명할게요. 우위는 위에 천년 위에가 좀 적당하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천년 전에라고 의역을 하겠습니다. 위에는 어떻게 되냐면 우라는 단어가 히읗 종성체언이에요. 그리고 의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출제 요소 두 가지는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 해야 되겠네. 이거는 위 또는 뭐 전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겠고요. 현대어풀이. 그다음에 에 정도로 보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 있는 위라는 거는 명사 바로 체언이 되겠고요.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사격 조사 시간을 뜻합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출제 요소 두 가지는 히읗이라고 하는 것이 쌤이 아까 했던 히읗 종성 체언을 나온다. 시험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고요. 의라고 하는 것은 의도 우리 부사격 조사 중에 바로 그 모음 조화가 또 적용되는 겁니다. 우는 바로 마이너스죠. 마마 우 그죠? 의가 보이죠. 그래서 이 의가 바로 마이너스끼리 연결됐다. 그럼 양성이면 어떻게 되느냐? 양성의 경우에는 바로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모음 조화를 바로 지켰다. 모조를 철저하게 준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이 미리는 미리니까 넘어갈게요. 정하신 해드리겠습니다. 정하신 결정하신 정도로 번역하면 되겠죠. 그러면 정하다는 정하다 플러스 샤 플러스 니은 정도로 형태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하다, 정하 플러스 시 플러스 니은, 정하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형태소 분석하면 정하다니까 동사에 바로 어간이 될 것이고 샤라고 하는 것이 주체, 바로 주어를 높이는 주체 높임 선어말어입니다. 이것이 출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가라 샤되 할 때 그것입니다. 어미가 될 것이고 니은은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되겠습니다. 정하신 한수는 한강입니다. 한강이 되고 북에 그러면 한강의 북쪽에 그럼 한강의 북쪽이 뭐냐 합치면 바로 여기가 우리 서울이라고 하는 한양이 되겠습니다. 한양에 천년 전에 미리 정했다라는 거죠. 누인계곡 나왔습니다. 좀 한자가 나와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누가 누적되다 할 때 사타입니다. 사타고 이는 뭐 사랑 정도로 번역할 수 있어요. 사랑이나 덕 정도로 볼 수 있고요. 이 개방하다 할 때 열다 오픈이라는 뜻입니다. 오픈 개방하다. 그다음에 이게 나라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개국이라는 말은 결국 건국, 나라를 열다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번역하면 현대어 풀이하면 덕이 쌓여 나라를 열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샤라고 할 때 이 샤도 여러분 주체 높임 선어말과 뒤에 연결어미가 여러분 연결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어말어미 셈이 완성해서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년은 바로 나라의 운명 정도로 번역을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갓 없으시니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끝 없으시니로 현대 풀이하면 됩니다. 형태소 분석하면 갓 그죠? 그죠? 의시 플러스 니. 그러면 이거는 끝 니 정도로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가듭서시니는 형태소 분석을 했을 때 끝은 명사가 될 것이고요. 끝없다 정도에서 합성어가 될 것입니다. 형용사 없다의
어간이 될 것이고요. 시, 의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입니다. 선어말 어미이고요. 그다음에 종속적 연결 어미 또는 평소형 종결 어미 정도로 보겠습니다. 성씨는 성스러운 후대 임금입니다. 후대 임금들에 대한 권면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흑백으로 성신을 좀 칠해 둘게요. 후대 임금입니다. 니자샤도는 앞에 빠진 말이 있어요. 바로 나라를 또는 조선을, 이게 빠졌습니다. 나라를 또는 조선을이란 말이 생략됐다고 볼 수 있고요. 이으셔도 이렇게 됩니다. 이으셔도 계승하셔도, 그러면 닛다니까 닛 플러스 샤 플러스 도 정도로, 도는 아도 정도로 보겠게요. 아도, 마가도, 먹어도 할 때 아도 정도 보겠습니다. 그러면 있다가 되고 의시, 어도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럼 형태 소분사 가면 있다 바로 동사의 이어가다 어간이 되겠고요. 의시하는 건 시하고 샤가 주체, 높임, 어말어미 생략하겠습니다. 뒤에. 그다음에 어도는 바로 종속적 연결 어미가 되겠습니다. 나라를 이으가셔도 니자샤도가 됐죠. 여기 있는 세모라고 하는 놈이죠. 트라이앵글 아니고요. 이름이 바로 반지음입니다. 반지음이라서 발음을 Z 발음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니자샤도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경천근민 하셔요. 경천근민 한자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경천근민은 공경하다, 그다음에 하늘천, 그다음에 부지런할 근, 근면할 때 하다, 그다음에 백성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부지런히 바로 기름 정도로 의역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샤자 할 때, 하샤는 아까 설명했으니까 자는 보조사입니다. 보조사로서 우리 하셔야만 할 때 야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더욱은 생략하고요. 구드시리이다. 그럼 여기서 빠진 말이 나라가 정도가 생략되었다. 그러면 구드시리이다는 바로 굳어질 것입니다. 니다 정도로 현대풀이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굳다에 의시 플러스 리 플러스 이 플러스 다 정도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굳어질 것이다. 그러면 굳으실, 그죠? 리이다. 요거는 좀 해석, 좀 쓰기가 좀 애매하네요. 그러면 굳다는 형용사 어간이고 의시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고요. 리는 아마 미래를 뜻하는 미래 시제 선어말 정도로 보고요. 이는 여러분 상대 높임을 뜻하는 선어말 어미, 다음에 다는 평서형 종결 어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닝금 중요한데 선생님 흑백 칠할게요. 우리 한번 성신이라고 나온 적 있잖아요. 후대 임금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닝금아 하는 거는 후대 임금, 그죠? 후대 임금 이시여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태소 분석은 닝금이 임금이 되겠고, 하 이렇게 붙였죠. 그러면 그러면 임금 이시여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출제 요소는 무엇이냐? 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는 바로 존칭을 뜻하는 말입니다. 존칭을 뜻하는 바로 사람을 부를 때 쓰는 혹격조사다. 존칭 혹격조사다. 그래서
닝금아라고 반말 까면 안 되니까 닝금이시여라고 선생님 의역한 겁니다. 알아주셔 설명해 드립니다. 아십시오 정도로 의역할 수 있겠네요. 아십시오. 그러면 얘는 알다니까 알 플러스 아쇼셔 정도로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아십시오. 그러면 아십시오 정도로 하면 되겠죠. 알다니까 리을 생략됐네요. 알십시오. 아십시오. 리을 탈락이 일어났고요. 리을 탈락이 일어났고요. 자, 그러면 알다니까 우리 동사의 어간의 명령형 종결어미 중에 우리 상대 높임 중에 하십시오체 하십시오체 바로 격식체 아주 높임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되고 낙수는 지명입니다. 자, 요거는 지명이고 얘는 애입니다. 낙수애입니다. 애. 그 다음에 사냥입니다. 사냥. 이셔는 있어서 이렇게 됩니다. 이셔는 형태소 분석을 하게 되면 있다에 바로 여가 들어가서 이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있다, 있어서, 어서 정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있어서 하나빌 믿으시니까 마지막에네요. 할아버지를 이렇게 되죠. 할아버지를 바로 태강왕입니까? 그 할아버지 백 믿고 사냥만 가서 정치를 돌보지 않아서 나중에 바로 축출되고 폐위됐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권고를 합니다. 하나비가 할아버지가 될 것이고 리을 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건 할아버지 그리고 뒤에는 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럼 앞에 있는 것은 명사 체언이 될 것이고 뒤에는 목적격 조사가 되겠습니다. 믿으시니까 또 중요한 표현이 나왔네요. 믿으셨습니까? 믿으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믿다에 을이 이까 정도로 보겠습니다. 자, 그럼 믿으셨습니까? 근데 이까라고 하는 것은 믿으셨습니까? 의문형 종결입니다. 의문형 믿으셨습니까? 의문형 종결 어미다. 그러니까 뒤에 물음표를 사실 붙이는 게 맞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용비어천과 문법적 바로 분석을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